지난주에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을 합의했었죠. 우여곡절 끝이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합의점을 이렇게 찾아가나 싶었는데 새로운 문제들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 택시 운송조합은 대타협 기구의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고 출퇴근 시간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카풀업계의 날선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이후 공유경제 판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렇다면 남은 과제들은 또 무엇일지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요, 지난 7일에 합의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당시에 어디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합의안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네. 카풀 가장 큰 게 중요한 게 카풀 시간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오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정의를 해서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를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네. 그 시간에 카풀을 허용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합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택시 산업에 대한 뭐 규제 혁파, 그다음에 월급제, 택시 월급제, 그리고 또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이제 특히 또 재밌는 게 이제 초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개인 택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또 지켜본 입장에서 이 정도의 합의에 대해서 좀 큰 걸음을 뗐다,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다입니다. 예. 큰 어떤 한 발을 내디뎠지만 정말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좀 느꼈던 그런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합의 자체가 한편에서 공유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도 있고 또 그런 개인 택시 사업자들, 개인 택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합이다라는 어떤 비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양쪽에서 이제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골자는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게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공유 경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뭐 공유차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출퇴근 시간 자체를 떠나서 이제 카풀 자체가 불법이라는 택시업계의 그런 어떤 저지가 있었고 반대로 한쪽에서는 이제 카풀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제 모호한 상황에서 이제 타다가와 플러스 같은 이런 서비스가 이미 이제 스타트를 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혼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택시업계에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부분 자체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구멍 하나는 뚫린 거죠. 그래서 바람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는 얼마만큼 많은 바람이 그 구멍을 지나는가에 따라서 구멍이 커질 수도 있고 그대로 막혀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지금 타다의 이재용 대표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는 공유경제 못한다, 뼈 있는 일침을 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카풀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가 이걸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풀을 전면 허용한다고 그래도 그 자체를 공유경제로 보는데 대단히 제한적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전면 카풀 허용이라는 그 이전 단계에서 그것도 극히 이제 시간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택시 잡기가 힘든 심야 시간 이런 부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절름발이식 제한적인 어떤 합의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양덕 상무 연결해서 이번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입장 또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택시 관련 단체들이 참 많다는 게 확인이 됐죠.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의 경우는 이번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신 쪽이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택시업계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전국 법인 택시 이제 연합회, 그다음에 전국 개인 택시 연합회, 그다음에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민주택시 노동조합 이렇게 4개 단체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강경했던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선회한 배경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간 그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또 세 분의 또 극단적인 또 희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좀 제자리로 돌아가자. 각 주체들이. 그래서 뭐 카풀은 원래 입법 취지대로, 택시는 이제 역외 군송 행위로서 좀 돌아가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조금씩 좀 양보를 해서 아마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요, 서울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도 안 된다. 우리끼리라도 강경투쟁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이분들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왔던 과정은, 그리고 이번 그 합의문에도 보시면은 카풀의 시간대를 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문구가 본래 취지에 맞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풀은 입법 취지대로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앞으로 이제 실무기구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이제 카풀이 입법 취지대로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라는 것은 뭐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해져야 될 거고, 그다음 횟수는 출퇴근 한 번씩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전업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되면은 아마 그 개인 택시 쪽에서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이제 월급제 시행처럼 처우 개선에 대한 확실한 조항이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분들은 이제 소외됐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개인 택시 부분도 사실은 그 초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뭐 감차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기구에서는 조금 더 확대 좀 논의를 해서 아마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에도 뭐 조금 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든 법인이든 향후에는 이제 모두 이제 좀 파일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논의를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됐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카풀이 전면 확산되는 것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그 합의를 토대로 이제 법제화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저희가 법제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카풀은 입법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 같은 직장 같은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법제화를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중간 매개체로서 지금 뭐 알선도 이런 법 취지에 맞게 좀 그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나온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자가용이 아닌 택시만 등록 가능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간 저희 그 택시가 그 많은 규제들로 이제 그 시도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네. 요금이라든지 차종, 뭐 세상, 뭐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 풀어서 현재 그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자가용이라든지 렌트카 뭐 이런 부분을 타보시고 국민들이 일정 부분 조금 호응이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도 이제 그런 이동 수단을 만들어서 여행이라든지 레저, 웨딩, 업무용 등 이제 좀 보다 좀 서비스가 좀 다양하고 질 높은 그런 이제 교통 수단으로 좀 변모를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였습니다. 앞서 짚은 것처럼 지금 개인 택시 운송조합은 이번 합의도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단 그렇죠.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택시 업계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예. 합의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에요. 일단 그 택시 업계에서 가장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인 택시들의 조합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법인 택시들의 조합이 들어 있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게 이제 개인 택시의 조합이고요. 네. 그래서 시행이 이제 될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개인 택시 조합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결국에는 합의 과정에서 소외됐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택시 간에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법인 택시에서 개인 택시를 밀어넣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고령급 운전자 개인 택시 감차 방안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 뭐 결국에는 월급제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엔 개인 택시는 이번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막상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가 시행된다라고 해도 문제인 게 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카풀 승용차 보험료가 3배 이상 비싸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보험을 보면 예.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라는 게 있습니다만 대인 배상 1이라는 것은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그걸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고 대인 배상 2 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무한 뭐 배상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카풀 보면 되게 이제 대인 배상 2까지 네. 결국에는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고에 대한 원인 뭐 규명이나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카풀 플랫폼 회사들은 추가로 보험을 따로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한 건당 뭐 200원이라든지 이런 네. 어떤 보험료를 추가로 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그러니까 쉬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택시 면허를 플랫폼 기업이 빌리고 이에 따른 수익을 나누자, 이런 식의 이제 상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효과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요? 이제 택시업계 내부를 분류해는 정리하는 과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타다 같은 경우를 이제 잘 들여다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모범 택시라든지 프리미엄 택시, 고급형 택시 한 변형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어떤 택시 내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택시업계를 배제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또는 뭐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제 카풀을 또는 공유경제를 밀어붙일 경우에 여전히 이제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택시업계 내부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 내부를 좀 분류해서 혁신 능력이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도태를 시키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번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제 시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자꾸만 그 경사노위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와 좀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결론을 내기 위한 결론으로 뭐 급하게 합의를 마무리짓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노위도 그렇습니다만 대타협이라는 말 자체가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떤 형용적인 표현하는 말은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가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즉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을 두 사람 앉혀놓고 결국에는 그 중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문제점, 이제 특징 자체가 단기간에 자꾸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당사자 간의 합의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번 어떤 합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하고 전문가.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과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는 전문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요한 어떤 균형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줄을 빼버리고 당사자를 앉혀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히 불안전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정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